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눈이 좀 인세겠죠? 눈다운 눈 한번 맞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겨울을 보내는구나 싶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둘러보는 개구리들이 인간 세상은 참 시끄럽구나 혀를 끌끌 차면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한민국의 지금입니다.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대북 특사가 남북 정상회담에 물꼬를 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다음 달 평양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얻어내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팀은 이와 함께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설치, 또 미국의 북한과 비핵화 논의, 그리고 대화 기간 중에는 북측이 추가 핵실험을 중단한다는 합의도 이뤄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미국과 북한 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4월 예전 수준의 훈련으로 이해한다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정 실장은 밝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1년간 남북한은 북측의 크고 작은 도발 속에 팽팽한 대결과 또 긴장감으로 정상 간 대화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4월 개최를 통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천명이 되고 이를 토대로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첫 술부터 배부르랴 하는 우리 속담이 새삼 떠오릅니다. 자, 뉴스 찾기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5당 대표 회담이 오늘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청와대 회동 연락을 받고 신경전을 벌이던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오늘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결정한 결과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대북 특사 파견 임무 수행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 진척 상황이라든가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폭넓고 심의 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취임 후 10여 개월 만에 갖는 오늘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대표가 모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의 당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청와대 측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대통령은 불편하고 싫은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라고 주문했습니다만 이런 게 바로 인간 심리에서 말하는 단순 접촉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자주 만나게 되면은 서먹서먹함도 줄어들고 어느샌가 덜 미워진다는 그런 심리입니다. 대통령님 모처럼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나라 당대표가 모두 모이는 귀한 자리니까 정치의 큰 어른으로서 관인대도한 모습 보여주시기를 국민들은 하나같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뉴스 찾기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으로 해서 청와대 참모진이 6.13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가 예상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대진표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서 대구, 울산,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광역 또 기초단체장의 출마 체비를 갖춘 행정관들의 면면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최현일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영등포 구청장 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고, 강성권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 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김규용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인천 남동구청장 재도전 의사를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경우에 자치분권 비서관실의 김병래 행정관이 출마로 가닥을 잡았고, 박영순 제도개선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은 대전시장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주에서는 문대림 제도개선 비서관이 지사직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 서철모 행정관, 강원에서는 이재수 농업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또 충북에서는 유행렬 자치분권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서관급에서는 지난해 말 첫 사표를 던진 황태규 전 균형발전 비서관이 전주 임실 등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출마 의사를 내비치는 청와대 참모진은 아직 없지만은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백재욱 사회혁신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전남의 영안부안 신안지역 후보군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첫 중간평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대거 생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당선될 경우에 청와대 정부는 국정 운영과 또 개혁 과제 추진에 더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자,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출마를 고심하는 것은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정권 초반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0%를 상회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라는 그런 지난 속설이 재확인될 경우 현 정부의 일사불란한 적폐청산이라든가 최근 비핵화, 남북 정상회담 이런 기조 등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착쇼 네 번째 순서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의 줄사퇴 방지책이 요구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장들의 중도 사퇴가 줄을 잇고 있어서 행정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헌법상 보면은 출마 자체는 개인의 권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지역 일꾼을 자임하면서 표를 얻고 그렇게 당선된 선출직 광역시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이 그간 공직 생활을 디딤돌 삼아서 이번 선거에 너도 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서울 노원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인천 부평구청장, 대구 수성구청장 등이 이미 물러났거나 물러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시군구 자치단장들이 임기도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하는 것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입신양명이란 미명 아래
내팽개쳐지는 이기심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같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자체장 중도 사퇴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식 있는 시민들의 지적이고 또 민주사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역민에게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또 국민 혈세를 받아서 당선됐다면 채우지 못한 임기만큼 보존받은 선거 비용은 국가에 내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자키쇼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가에는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봄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봄이 혈관 속에 시냇물처럼 흘러 돌돌 시내 가까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춧꽃 삼동을 차워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일항에서나 즐겁게 솟구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만 한데 네, 대지를 쿵쿵 뒤엎고 솟아오르는 이 봄의 힘찬 그런 박동이 느껴지는 시죠. 윤동주 시는 일제의 압박을 몸으로 청하면서 이 옥사한 민족 시인이기도 하죠. 자, 시가인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봄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뉴스자키쇼 오늘의 5번째 소식입니다. 생활 뉴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아파트가 아무리 낡아도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당장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아니면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구가 서울에서만 10만여 채 이른다고 하나요? 국토교통부의 이런 시행 방침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아직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 등이 이 시행령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처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만 채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기준 연한의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 안정성에서 기존 20%를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 환경을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대로 아파트가 아무리 낡아서도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 허가를 앞으로는 거의 안 해주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거의 모든 단지가 제약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진단을 강화할까요? 이는 재건축을 어렵게 해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정부의 이런 궁예지책이 나온 걸 보면은 그간 우리 국민들 아파트 투기가 많았던 모양이네요. 물론 아파트 소유자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요. 자, 생활뉴스 2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이 부여돼서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이어야 했고 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1등급과 2등급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1년 만에 폐지 수술을 밟는 이번 폐지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당사자가 특정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당국의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 정도 또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그런 폭넓은 혜택을 장애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장애인 연금도 현재는 1, 2급 또 상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외에 일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현재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21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뉴스타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 인간에게 짝을 지어주고 가족끼리, 이웃끼리 오손도손 사는 걸 좋아했나 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고혈압,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발표가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혼자 살면 우울증 같은 심리 문제에 빠지게 되고 흡연이나 과음 등에 자주 노출돼 심혈관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갖기 때문이라네요. 자, 짝이 없는 분들, 짝들 찾고 또 짝이 있는 분들 더욱 가깝게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지금까지 뉴스프리존 뉴스타키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